아유,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죠? 이제 뭐 다음 주면 이제 올해도 이제 끝나버리네. 시간 이제 뭐 금방금방 가네. 그죠? 오늘은 제가 좀 여기 늦게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야 돼. 뭐 저번 주랑 뭐 계속 똑같은 걸 이어가지만 오늘 해야 될 거는 요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근데 내가 매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한자를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으며 뜻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해줄 거니까. 명리할 때 이런 거 그냥 한자 같은 거 여러분들은 굳이 몰라도 돼.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한자나 뜻에 대한 뜻풀이, 해석풀이에 초점되어 있는 요 포인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돼요. 절대 뭐 한자나 이런 거 안 해도 돼. 뜻도 몰라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자고. 물론 이제 영상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요게 뭐냐. 충목, 양기번조, 무수, 직엽, 즉, 엽고, 근고, 시, 수화, 이물, 그 다음에 기재, 방가라 그래요. 요 말은 이제 뭐냐. 봄의 목은 양기가 상승하에 건조함으로 수가 없으면 잎이 시들고 뿌리가 마른다라 그래요. 그러므로 수와 화의 조화가 비로소 이루어져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봄의 목은 양기가 상승하니 건조해지니까, 양기가 상승해 건조해지니까 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왜?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춘목, 양기 번조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봄의 목은 양이 상승하면 건조해지니까 뭐를 생각을 하냐? 화를 생각을 해. 화를. 그죠? 화. 왜? 화는 양에 해당되잖아. 그죠? 양에. 그 다음에 수는 당연히 음에 해당되니.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뭐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봤겠지만 이런 게 있잖아. 그냥 밑에 그냥 대충 하자고. 대충. 그죠? 내가 굳이 안 할게. 밑에를 그냥 음이라 그러고 밑에를 위에를 양이라 그러자고. 극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내가 뭐라 그랬어? 목이라 그랬죠. 목. 그 다음에 양이 극에 달하는 시점은 뭐 화라 그랬고, 그죠? 화. 그래서 극양에서 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금이라 그랬고, 음이 극에 달하는 시점은 수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뭐 어려울 거 없단 말이야. 양이 무조건 화라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목도 당연히 양에 해당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음도 무조건 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금 또한 음에 해당되고 해서 아까 전에 잠깐만 이거 먼저 지우고 딱 하면 이렇게 그냥 지워지니까, 그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충목 양기본조라 그랬죠. 이거는 좀 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충목 양기번조라 그래. 번조. 여기서 말하는 양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양이라고 하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봄의 목은 뭐 태양이나 화를 보고 성장하면 당연히 화가 있으니까, 그죠? 물이 메마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 근데 여기서 화라는 거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히 양이라고 언급을 했죠. 여기서 충목, 봄에 태어난 목이 화를 보면 화가 상승하게 되면 마른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건조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언급을 했었으면 양이라고 언급이 안 되고 화기라고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봄의 목이 성장하게 되면 건조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단순해. 봄의 목이 성장하게 되면 건조해진다. 왜? 양이라 그랬잖아. 양기 번조. 그죠? 봄에 태어난 목이 양기가 번조, 성장,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냥 명조를 그냥 예시로 그냥 쓰자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요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렇게 가빈이 있다 보자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좀 개판으로 썼네. 다시 지우고 내가 좀 제대로 써줄게요.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충목 양기본조라고 그랬어요. 충목 양기본조. 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봄에 태어난 이 목은 화기를 보면 잎이 마른다라는 게 안 돼. 왜?
이미 인월과 묘월과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절적이게 이미 수기가 월지라는 원령, 월지라는 기본적인 자체로 이미 수기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왜? 당연히 겨울을 지나왔던 계절이기 때문에. 물론 여름에 화가 뜨거운 것처럼 겨울에 수가 있는 것처럼 추운 것처럼 가을도 덥다가 서늘해지는 것처럼 봄에도 당연히 춥단 말이야. 겨울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때문에 병화만 뜨게 되면 태양만, 하늘에 태양만 뜨게 되면 만물에, 월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물에 있는 수기를, 공기 중에 있는 수기를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땅속에 얼어있는 수기 자체를 녹여주면서 목을 성장시키게 되거든. 하지만 목, 춘목, 양기 문제를 했죠. 목이 너무 과하게 성장할 경우에는 혹은 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월지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자연적인 수기 자체로는 부족하게 되니 마른다라는 거예요. 수기가 좀 부족하게 되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여기에 물컵이 하나 이렇게 있어. 물컵이. 몇 리터인지는 몰라. 그냥 예시를 들어. 물컵이 있어. 근데 이 물컵으로 한 요놈 을목과 뭐 얘가 되든 아니면 뭐 갑인이 되든 임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한 놈만 키우기에는 물의 양이 계절적으로는 충분해요. 적당하지. 근데 나무라는 게, 풀이라는 게 많게 되면 계절적인 요 물에 해당되는 게 아무래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아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봄에 태어난 가불목이 목기가 많고 잘 성장하고 있을 때는 계절적인 자체적으로는 수기가 부족하게 되니 요럴 때는 한 요 정도. 축 중에 뭐 있다 그랬어? 축 중에. 이거 내가 지장간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무조건. 축 중에 개, 신, 기가 있잖아. 축 중에 있는 개수 자체는 요럴 때는 귀하게 생겨요. 왜? 금묘하실상도 이제 대입을 해야겠지만 묘월이라는 특징상으로 이미 계절적으로 수기를 필요로 하는데 필요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목이 너무 과할 경우 목의 기량, 기세가 너무 강해 끝도 모르게 성장하는 목의 특성상 다양한 목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목이 계절적으로 수기를 다 사용하게 되니 이 수기는 부족하게 된다고 이럴 때. 그러니 원국에 드러나 있는 축 중에 개수 정도, 미약한 개수 정도는 귀하게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병화라는 태양이 없게 되면 그잖아. 목이 성장하려는 의사가 없으니 수기를 사용해가지고 성장을 안 하게 되잖아. 그냥 굽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뭔 성장을 해? 뭐 나무나 이런 풀떼기나 잎을 피고 꽃을 피려고 그러면 태양이 빛을 봐야 뭐 성장한 의사를 가지는데 병화의 빛이 없다라는 태양이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요 수기, 원국 자체적이게 가지고 있는 월지 자체적이게 가지고 있는 수기를 밀어내지 못하는 이런 게 굽어버리거든. 뭔 말인지 알죠? 조금 어렵나? 그래서 그럴 때는 축 중에 있는 개수 자체가 조금 부담이 돼요. 이럴 때는. 흉으로 작동을 해버리는데 태양이 뜸과 동시에 목이 다 과하게 사주팔자는 8개잖아. 그죠? 사주팔자는 2개만 있어도 많은 거야. 무조건. 좀 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8글자인데 이 와중에 뭐 목이 뭐 다양하게 뭐 천간에 중중하게 지장간에 뿌리까지 왕성하게 드러난다라면 얘라는 간목이라는 입장, 을목이라는 입장, 묘목이라는 입장,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입장에서도 계절적으로 태양이 떠가지고 땅에 있는 수분기를 말려주면서 내가 그 수분을 머금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머금으니 나는 성장할 수 있어. 근데 요 놈도 성장하고 요 놈도 성장하고 요 놈도 성장하고 하니 아무래도 물의 양이 당연히 부족하게 돼요. 이럴 때는. 계절적인 자체적으로 수기로는 좀 부족하게 되거든요. 요럴 때 필요한 게 미약한 수기 정도는 귀하게 본다라는 거야. 계속 같은 말 하지만 똑같은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주자면 뭐 굳이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쉽게 생각을 해. 나무가 너무 과하거나 풀떼기가 많으면 계절적인 수기로도 가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 원국에 드러난 수기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야. 건조해진다라는 게 뭐야? 건조해진다라는 게 수분이 없고, 그죠? 그 여성분들 막 피부 맨날 건조해진다 이러잖아. 그럴 때 뭐 발라? 수분 뭐 보충하는 뭐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걸 좀 바르잖아. 그죠? 뭐 스프레이를 막 이런 거 뿌리거나.
그냥 그야말로 수분기가 없다라는 그 개념이거든. 계절적인 자체, 월지로 지금까지 학습을 했던 공부처럼 월지 자체적으로는 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원국에는 굳이 수기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목이 너무 과하게 될 경우, 목이 너무 과하게 많은 경우에 목이 다양하게 한 놈이 아니라 두 놈도 아니라 요 놈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땅속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 태양빛을 보면. 그러면 다양한 이런 목의 형태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분은 부족하게 돼요. 때문에 미약한 수기 정도는 귀하게 판단한다는 거야. 아시겠지? 아까 전에 썼던 거 조금 작게 쓸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 내가 이거를 왜 적냐?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그죠? 아무래도 이 묘월이라는 특징상은 이 수기 자체가 어떤 계절이든 간에 얘도 월지로 가지고 있는 수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뭐 굳이 막 딱딱딱 하지 말자고 좀 융통성 없게. 그러니까 물의 양이 한 어떻게 해야 될까? 월지가 가지고 있는 양은 그냥 30%라고 하자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30, 요것도 30, 요것도 30이 돼. 그죠? 요 말은 뭐냐? 처음부터 저기부터 처음 해봤던 것부터 하자고. 봄의 다양한 목들이 병화의 태양의 빛을 보고 한기를 몰아내면서 월지를 가지고 있는 한기를 몰아내면서 수분기를 빨아들이며 성장을 하려는 의사가 있지. 가불목들이 성장하려는 의사가 있으니까 자연적이 들고 있는 수기를 빨아들이게 되니 아무래도 수기가 30%가 있었던 게 수기가 부족하게 된다고. 마이너스 10%가 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까지 좀 오반가? 그러면 한 3% 정도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이럴 때는. 그러게 되니 아무래도 원국에 드러나는 수기 자체는 좀 괜찮은 경우가 있어. 근데 보자고.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동글동글 치는 건 내가 그냥 안 쓴 거예요. 똑같잖아. 똑같은 와중에 병화만 없지. 태양만. 태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기에 월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기는 어때? 존재하고 밀어낼 수도 없고 가불목이 성장하려는 의사가 없으니 자연에 있는 수분기를 어떻게 해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아. 비슷비슷한데 묘월에 태어난 갑인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축토 안에는 축중에 개수라는 존재가 있죠. 월제 자체라는 수분기가 이미 있는데 30%라는 수분기가 있는데 원국 자체 수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 물의 양은 한 50% 정도가 된다고. 그냥 이거 예시를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묘월에 태어난 갑인 입장에서는 묘월이라는 특징상은 똑같이 다 수분기를 30% 가지고 있어. 근데 원국의 축중의 개수라는 미약한 수기보다는 지지 자체의 수기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수기의 물의 양이 30%가 아니라 80% 물의 양이 너무 과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기가 목이 한 놈이면 괜찮아. 두 놈이면 괜찮고. 근데 목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 많은 나무나 자연에 있는 풀떼기나 태양을 보고 성장하려고 하면 계절적이게는 한계, 겨울을 지나온 요 한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과 땅속에 겨울 동안 얼어있는 수분기로는 다소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뭔 말인지 알죠? 때문에 이럴 때는 수기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건 있어. 그래서 요런 차이. 왜냐면 이 봄의 목은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물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물이 너무 적어서도 안 돼. 알겠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쉽게 가자고. 원국의 목이 그냥 예시를 들을까? 확실하게 말고 목이 좀 천간의 기세가 가불목이 떠있든 간목이 떠있든 이 와중에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너무 과하게 기세가 떠있는 와중에 병화가 떠있으면 이럴 때는 미약한 축중의 개수 정도는 귀하겠어요. 하지만 이 외적으로 원국의 수기가 드러나는 거는 반드시 병이 돼. 반드시 병이. 알겠죠? 반드시.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 그냥 어려우면 그냥 나무가 졸라게 많아. 졸라게 많은데 태양 보고 이 나무든 저 풀이든 다 성장하니까 수기가 아무래도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지장간에 들어있는 수기 정도는 귀하게 쓰여요. 근데 나무가 졸라게 없는데
태양을 아무리 보더라도 나무가 졸라게 없는데 월지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이 수기로는 충분하다라는 얘기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수기가 드러나는 거는 일단 안 좋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과 동시에 야, 이 팔자는 좀 목이 많은데? 많은 와중에 태양을 보고 있네? 병화를 보고 있네? 잘 성장하고 있네? 아,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줄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아시겠지? 쉽게 가자고. 뭐 내가 계속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같은 말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춘목, 화기 번조라고 언급을 안 했어요. 뭘로 언급이 됐지? 양기 번조라고. 목이 아름답게 성장을 너무 하고 있을 때는 수기가 당연히 부족하니 건조하다라는 얘기야. 이럴 때는 좀 분무기나 적당한 물은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저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봄에 가불목한테는 수기가 당연히 원국에 드러나는 건 병이라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죠. 수기가 월지 갖추고 있는 수기로도 충분한데 원국에 드러나는 수기 자체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목이 너무 과해서 목의 양의 기가 올라간다는 거야. 목이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많은 목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미약한 수기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성장을 끝도 없이 하다가 월지에 있는 수기 자체를 이미 다 소모해서 잎이 시들고 뿌리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수와 화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답다라는 거야.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 계속 같은 말 하지만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원국의 수기가 드러나는 건 안 좋아. 안 좋은데 지장간에 들어있는 개수 정도를 귀하게 쓰려면 목의 기세가 높아야 돼. 기세가 아름답고 높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아름답게 잘 곱게 태양을 보고 뻗어나가고 기량을 펼치고 있을 때 요럴 때는 수기가 아무래도 부족한 형상이 드러나니 이럴 때는 조금 원국에 드러나는 수기는 좋다라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천간에 가불목이 중중하고 뿌리가 억세며 왕성하더라도 태양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에 자수나 천간에 개수가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병이 돼요.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수기, 뭐 아까 축중에 개수밖에 없잖아. 진중에도 개수가 있긴 하지만 진토는 조금 좀 두꺼운 감이 있고 그래서 지장간의 개수 정도는 귀하게 쓰지만 지지나 천간에 과하게 드러나는 물은 필요 없다라고만 여러분들은 외우면 돼. 알겠죠? 어려울 거 없잖아. 그지? 애초에 봄에 목이 병화가 떠서 한기가 수분이 없어져서 건조했다고 하면 충목, 화기 번조라고 언급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충목, 양기 번조.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내가 뭐라 했죠? 무국에서 일점만 빛이 생겨서 태극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게 목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양이 극에 달한 시점을 화라 그러고 양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음으로 가는 단계를 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음이 극에 달한 시점을 수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 목이나 화 얘네들은 양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양. 하고 요 금이나 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음이고 양기본조라는 말은 이 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충목 양기본조라고 언급했죠. 충목 여름의 목도 아니고 여름의 화도 아니고 봄의 목이 양기본조 뻗어나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목이 성장을 할 때 과하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알겠지?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토에 이제 해당되는 거나 이제 금에 해당되는 거나 얘기를 할 거지만 봄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이 얼마큼 잘 성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봄의 목이 봄의 목은 태양을 보면 끝도 없이 자라려는 성질이 있거든. 봄의 목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기세도 모르게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보다는 봄에 목이 성장할 때는 성장을 해야 아름다워.
근데 괜히 경신금 자체들이 드러나서 목을 해하는 이런 역할적인 부분도 있지만 목을 해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 성장해야 될 때 목이 베어지니까. 하지만 목이 너무 기세 모르시 자라면 그거 있잖아. 뭐더라? 그 아나무인인가 이나무인인가 그거. 내가 너무 높이서 아래를 이렇게 좀 쳐다보는 이런 거 있잖아. 기세 자체나 기량 자체가 아나무인인지 이나무인인지 내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기세가 되니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경신금을 사용해서 목에 뿌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적당히 꺾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런 차이도 조금 있긴 해. 목이 성장할 때 금을 맞이하는 건 안 좋긴 하지만 목의 기세가 너무 심할 때는 꺾어주는 것도 귀하다라는 거야. 이 말을 내가 왜 하냐. 봄의 목은 월지에 들고 있는 수기로 인해서 수기로만 충분히 병화만 보면 월지로 들고 있는 이 수기로도 충분해. 근데 너무 이 목의 기세가 너무 높아지고 병화를 보고 태양이 보고 높아지면 이 수기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부족한 형상이 드러나니까. 월지 자체로만 들고 있는 게. 알겠죠? 뭔 말인지. 뭐든지 성장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적당히 성장해야 돼. 기세 모르게 성장하면 너무 사람이 거만해지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아름다운 건 맞지만 너무 성장의 가치가 너무 하늘을 찌를 정도면 그거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돼. 적당해야 돼. 항상 적당히. 부족해서도 안 되고 과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요런 미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분명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원국에 가불목이 중중하게 떴는데 천간에 병화가 떴는데 천간이나 지지에 뭐 한 개수나 자수 정도 떴는데 가불목이 많을 때는 많은 상태에서 병화를 볼 때는 뭐 원국에 수가 드러나는 건 괜찮다며. 근데 뭐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화 자체가 태양이라는 자체가 산에 가려져 있는지 물에 가려져 있는 그 안개에 가려져 있는지 혹은 수기가 오히려 너무 과하니 애초에 나무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나무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썩어버린 나무는 아무리 기세가 원국에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할지언정 기세가 강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그런 단순한 입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묘월에 태어난 갑인이라는 이 글자가 나무잖아. 그죠? 나무잖아. 묘월에 태어난 요 갑인이라는 게. 근데 이런 와중에 이 갑인은 나무잖아. 그러니 이 나무의 상태가 뿌리가 강하니까 졸라게 씨발 그냥 큰 줄 알아. 졸라게 막 큰 줄 알아. 한 요 정도만 졸라게 큰 줄 안다고. 근데 묘월에 태어난 갑인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하는 계절이잖아. 이제 뭔가 색상이 돋아나는 이제 시점이고 생기가 도는 시점이잖아. 무조건 뿌리가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야. 뭔 말이냐면 차라리 이 구조에서 병화 정도는 떠야 얘가 더 기량이 이런 거라고. 기량이. 크기가. 근데 병화가 없으면 묘월이란 특징상 추위에 절어져 있으니 굽어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굽어 있으니 묘월이라는 태양을 안 보니 갑인 입장에서는 나무가 한 요 정도밖에 생기가 없는 거라고. 저 정도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같은 갑인이지만 어떤 것을 태양빛을 보냐, 수기를 보고 있냐의 차이는 틀린 거야. 오히려 수기를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자수가 있든 여기에 개수가 있어서 통근지에 뭐 여기 놓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냥 썩어버린 거잖아. 나무 밑동이. 썩어버린 애들은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비리리 한 거라고. 콩나물밖에 안 되는 거야. 콩나물밖에. 뭔 말인지 알죠? 무조건 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을묘라고 해서 뿌리가 강하다고 해서 야 이거는 무조건 큰 나무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런 차이도 알아야 돼. 왜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단순한 2D적인 입장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묘월에 태어난 갑인이라는 이 나무가 태양을 잘 보고 있는 이 나무의 생기나 모습과 수기에 절어져 있어
절어져 있고 병이 드는 이 모습과는 그 기량이나 보이는 그 모습의 가치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적정수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인데, 간은 지를 만나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지는 간을 만나 소명을 부여받는다 그래. 이 간목이 인목을 보냐, 묘목을 보냐, 진토를 보냐, 우화를 보냐, 미토를 보냐, 해수를 보냐, 유금을 보냐, 뭘 보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정체성이. 근데 정체성이 달라진 와중에 천간의 병화를 보는지, 금을 보는지, 뭘 보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양해진다고. 그잖아. 사람이라는 것도 그래. 사람도 같은 모습으로 비슷하게는 태어났지만 그 성질, 그 체형, 느낌, 분위기, 여러 몸매 막 별의별 막 있잖아. 막 몸매 막 이런 것도 다 틀리다고, 미세하게. 얘네들도 그래, 얘네들도. 얘네들도 어떤 글자를 깔고 있냐, 어떤 글자를 띄었냐, 어떤 환경에 조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나무라고 할지언정, 안에가 탄탄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안에가 통 비어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멀뚱히 서 있는데 썩어가지고 그 속이 다 벌레로 파헤친 나무들도 있을 테고, 그냥 바짝 쫄아져 있는 애들도 있을 테고, 생생한 애들도 있을 테고, 잎은 피고 있긴 한데 사람처럼 씨발 탈모 비슷하게 잎이 제대로 군데군데 안 피는 애들도 있을 거고, 혹은 사람처럼 머리숱이 많게끔 잎이 뭉성뭉성하게 핀 애들이 있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개인 차이를 조금 봐야 돼요. 알겠죠? 내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무의 기세가 병화를 보고 너무 과할 경우, 나무가 너무 많을 경우, 풀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월지에 들고 있는 수기로는 부족한 형상이 드러나기도 하니, 그럴 때는 원국의 지장간 정도에 드러나는 물의 형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쁘지 않다라고. 물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차이가 이제 좀 있긴 해. 이게 이제 금묘하실법의 이러한 이제 시간적인 단순한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적인 이런 관계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 대충 하자고. 대충 오늘은 그냥 예시만 하는 거니까. 금묘하실의 의거에서는 항상 우측부터 좌측으로, 오른쪽부터 좌측으로 본다고, 그죠? 금묘하실상 묘월에 태어난 간목은 일단 춥다고. 금묘하실상 이 병화의 통근지가 어디가 되죠? 물론 이제 묘나 축 사이에 이제 허자로 나중에 이제 뭐 허자는 내가 뭐 알려줄지 모르겠죠. 인중에 이제 병화도 이제 들어있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금묘하실상 년, 월, 일, 시로 가죠. 묘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일단 한기 속에, 추위 속에 태어났는데 축중에 들어있는 개수는 초년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인성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 이런 게 사회적인 측면으로 뭐 학벌이나 뭐 대가리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모친에 대한 덕이 다양하게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일단 인성에 대한 덕은 문제는 반드시 발생해요. 하지만 금묘하실상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병화라는 이런 하늘의 결실이 땅에 맺힌 요 시점, 32세 이후에 요 일지 시점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목이라는 애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 그죠? 태양을 보고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일단 소모하는 게 월지에 들고 있는 이 수기에 대한 거를 사용을 먼저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목에 기세가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목이 있다고 보자고. 예를 들어서 목이 성장하게 되면 초년 때 금묘하실상 어린 시절에는 이 월지에 들고 있는 수기와 너무 원국에 드러난 수기까지 더해져서 과하고 내가 병이 드는 느낌인데, 금묘하실상 시간에 가면 갈수록 태양을 봄과 동시에 성장을 하려고 하니 목이 너무 과하잖아. 그지? 과하게 되니 월지에 들고 있는 수기로는 부족해요. 때문에 초년 때, 어릴 때는 내가 번거롭게 사용했던 이 개수에 대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성장할수록 귀하게 작동을 해.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시간적인 흐름과 개념에 입히는 개념이야. 왜? 단순한 무기물의 형태면 초년 때 사용했던 개수도 죽을 때까지 안 줘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유기물, 시간적인 대입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추운 날에 태어나서 물도 막 머금고 있고 하니까 더 이렇게 구부러 있다고.
근데 태양을 보니까 막 성장해. 요 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여기도 성장하고 여기도 성장하고 다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기에 대한 땅속에 얼어있는 수분에 대한 거는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 초년에 나를 움츠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축 중에 원국에 드러난 개수가 어릴 때는 버거웠는데 내가 기량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다가 수기가 부족해. 더 성장하고 싶은데 수기가 부족해. 계절적으로는 이미 다 써버렸어.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씨발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릴 때는 흉으로 작동하거나 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흉이 길로 작동하는 역할적인 매개체가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사주라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길흉화복이라고 그랬잖아. 길흉화복. 길, 흉, 화, 복이라고 그랬죠. 길흉화복이라고. 음양이라는 건 뭐야? 음양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상대적인 것 같지만 서로의 같은 일원성이라는 무극과 태극의 존재를 가지고 있죠. 상대성인 듯 하지만 이런 하나의 일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동성을 가지고 있잖아. 결국 이름은 뭐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러니 이 길도, 길흉화복도 길 따로, 흉 따로, 화 따로, 복 따로일까? 그잖아. 길은 길로 끝나지 않아. 길이 흉이 될 수도 있고 흉이 길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늘 하는 말 있죠. 결혼하는 거는 축복받는 일이니까 길이야. 그죠? 결혼하는 건 축복받는 일이니까 길이란 말이야. 알겠죠? 길인데 내가 결혼해서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년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조졌어. 씨발 그냥 망해버렸다고. 그러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축복받았던 결혼이라는 그 축복의 생활이 시작점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내가 이 새끼 때문에 망했으면 2년 때문에 망했으면 어때? 이 결혼이 길일까? 아니란 말이야. 뭐가 돼? 시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이 길이 흉으로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것처럼 내가 초년에 사용했던 이 개수 자체는 한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원국에 드러나서 나를 병들게 하는 거는 반드시 흉으로 와. 흉으로 작동한다고.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동력이 어떻게 돼? 길로 작동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차피 인성이니까 인성 하나로 작동할까?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겁나 많이 해. 막 미친 듯이 많이 해. 나를 많이 때려. 막 때렸단 말이야. 근데 시간에 따라서 내가 뭐 인생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났던 것 때문에 맞았던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 대한 과거에 대한 우리는 물론 이제 뭐 고아도 있을 때고 뭐 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엄마들한테 어렸을 때 엄마들한테 한 번씩 다 앵겨봤잖아. 싸워도 보고 그죠? 딸이든 아들이든 막노나 싸워보고 뭐하고.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요. 어떤 거. 야, 어릴 때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했겠네. 나를 혼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뭐 하면서. 엄마가 나를 교육을 시켰던 걸로 인해서 내 성격이 조성된과 동시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 어릴 때는 내가 엄마한테는 눌려있고 힘들고 맨날 혼나고도 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때? 한때는 내가 엄마 밑에서 뭐네 전에 하더라도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발생하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무조건 사주라는 거는 길흉화복이야. 길흉화복. 흉으로 시작됐던 일들이 반드시 흉으로 끝나는 법이란 없어요. 이 흉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길이 되는 거야. 불행한 일의 시작은 뭘까? 불행한 일의 시작.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내랑 뭐 결혼을 했어. 뭐 여자랑 결혼했어. 전 미혼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내 돈을 펴먹고 애까지 버리고 갔어. 그거는 길은 축복받는 일이지만 축복받은 일이었지만 결혼은 나한테 흉으로 작동하죠. 흉. 그래서 나는 땡전 반품 없이 애 어떻게든 먹이고 살리겠다고 배달 뛰면서 오토바이에 애 들집어 얻으면서 가게 차리고 뭐하고 이러고 향후 5년, 6년 후에 내가 100억가, 200억가의 자산가가 됐어. 그러면 보자. 참 웃긴 게 그거야. 아내가 그지라고 하고 갔다라는 그 조건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100억가, 200억가의 자산가까지 온 거죠. 인과에 간 게 있어서. 그럼 나는 갑방을 받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100억, 200억까지 그 힘든 와중에서 읽어냈다고 하면 내 삶을 일단 남들한테 축복받을 거지. 그죠? 어찌 보면 복이잖아. 때로는 화가 됐었지만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갔던 게 때로는 복이 되는 게 와요. 뭔 말인지 알지?
직장 생활하다가 잘렸어. 잘려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직장 잘려서. 그거는 화야 복이야. 화란 말이야. 화를 당한 거잖아. 그죠? 잘렸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어느 직장을 잘린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됐어. 인생이 달라졌어. 좋아졌어. 편안해졌어. 뭐 기준 차이는 있겠지만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직장을 잘린 이 화로 작동했던 게 어때?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 편안해지고 나서 야 그때는 그게 화가 아니라 씨발 복이었네. 내가 그때 안 잘렸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알죠? 그래서 이 근묘실상 시간적인 대입으로 항상 입체적이게 내가 보라는 거야. 입체적이게. 알겠죠? 이런 미세한 차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기까지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구조는 어렸을 때 모친에 대한 덕이나 인성, 머리나 이런 성품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망가져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망가져 있어. 뭐 이제 비겁이 떴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 병이 됐던 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때? 어릴 때는 인성이니까 엄마로 대체적인 작동을 했을 거 아니야. 어릴 때 막 문서가 아니니까. 어릴 때는 엄마에 대한 덕이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요 인성에 대한 덕은 올라가니 뭘로 작동하겠어? 32세 이후니까 사회적인 측면을 좀 읽는 게 낫겠죠. 뭘로 읽겠어? 야, 어릴 때는 요 인성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야. 어릴 때는 엄마에 대한 모친에 대한 덕이 좀 떨어졌으나 나이 먹고 사회 나가지고 열심히 네가 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서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문서를 얻는 데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덕은 따라온다라고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양한 요 인성이라는 단순한 요 글자 하나로 다양성을 나이에 따라서 그 입지에 따라서 틀려. 20대 여자애들이 연애를 하는 건 물어보는 건 뭘까? 진짜 그냥 단순하게 연애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0대 여자들이 연애 오늘 물어보는 건 뭘까? 동반자, 내가 동반자가 있는지 나한테 사랑을 주는지. 20대 여자애들이 연애한다는 게 남자랑 뭐 손잡고 뽀뽀하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물고 빨고 할 수 있냐라는 걸 연애를 할 수 있냐라는 게 초점이 잡혀 있는 거고 30대 여자들은 내 배우자, 내가 평생에 기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배우자, 나한테 맞는 배우자, 내 성품에 맞는 배우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죠? 똑같은 관성이고 똑같은 관의 입장이지만 나이의 별에 있어서 그 통변성이나 다양성은 다양해지는 거야. 알겠죠? 항상 이런 주도적인 상황적인 입장적인 거 근묘하실상 어릴 때 또한 15세 이전까지는 반드시 개수 자체가 문서가 될 수 없어. 애기들이 뭐 15세 전에 뭐 부동산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한국 사회에서 그러잖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단순한 연지에 있는 이 개수의 다양성도 초년에는 생물학적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말년에 가면 갈수록 사회적인 측면도 발동하고 또한 다시 한번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한 이 축토는 재성에 해당되잖아. 재성. 15세 이전이니까 재성이 뭐야? 뭐 여자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 15세 이전인데 뭐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 뭐 38년도 뭐 그럴 때야? 뭐 15세 전에 뭐 초경할 때 뭐 바로 그냥 시집가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초년에 이거는 재성의 생물학적인 성분으로는 아버지의 습성으로 띈다고. 아버지의. 근데 인중에 묻어있죠. 인중에 묻어. 인중에 묻어는 뭘로 볼까? 32세 이후에 여자 인생의 32세 이후에 작동해 하는 거니까. 축토, 요것도 재성이고 요것도 재성이고 뭐 편재 정제 뭐 씨발 뭐 그지를 하지 말고 또 아무튼 똑같은 재성이라는 글자여도 요 연지에 있는 글자를 아비로 보고 일지에 있는 일지에 있는 인중의 무토를 시어머니로 보는 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귀속을 때려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나 뭔 일 하고 싶어요? 저 하고 싶어요? 제가 재산을 얼마나 축적을 하고 일의 결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는 요 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요 재성으로 보는 거라고. 알겠죠? 얼마나 씨발 사주 쉽냐고. 단순히 보면 돼. 하고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병화 띄우고 못 사는 새끼들은 없어. 각자의 그 입장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봄에 태어난 이 가불목 입장에서는 일단 거지 새끼는 안 나와. 절대. 거지 새끼는. 궁통이라는 세계가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절대적으로 손님을 앞에 두고 손님이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 병화 띄우면 일단 힘들든 나발이든 자식이고 간에 연탄똥내 거지처럼 인생의 급은 안 떨어진다고. 알겠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봄에 태어난 가불목이 개수 띄우고 씨발 막 목이 절어져 있고 막 죽어있다 이러면 답 안 나와. 그게 진짜 사는 게. 농담이 아니라 사는 게 답이 안 나와. 급이 안 나온다고. 급이.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알겠죠? 그러니 이런 다양성이나 이런 것도 점차 하자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막 듣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한자, 뜻, 그 다음에 풀이에 대한 것만 봄의 목은 반드시
수기가 원국에 과해지는 건 안 좋아요. 하지만 목의 기세가 높아질 때는 미약한 수기 정도는 귀하게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그래서 나중에 이 다양성이나 이런 통변성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내 영상 보는 분들 이렇게 사주팔자 있죠. 뭐 이렇게 생년월일 올리면 갖다 여기다 뭐 적어버려가지고 풀어주고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씩 좀 잘 따라오시고 하고, 간은 천간, 간이라는 거 천간 얘기하는 거야. 지는 이제 지지를 얘기하고, 간은 지를 만나 정체성을 부여받고, 지는 간을 만나 소명을 부여받아요. 또한 양간은 기에 종하고 음간은 새에 종한다 그래. 요게 특히 이제 음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거든. 음간은 뿌리 내린 세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뭐 지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지지가 뭐. 근데 지지에 예를 들어서 뭐 축토나 뭐 해수나 뭐 다양하게 뭐 자수나 뭐 수의 뿌리가 되는 게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근데 뭐 개수의 뿌리는 씨발 무조건 자수밖에 직통개수밖에 안 된다라는 개새끼들도 있긴 한데, 이거 씨발 뭐 버러지 새끼다 하여튼 일단 다 되긴 해. 다 뿌리는. 근데 만약에 지지에 요 수의 뿌리에 해당되는 지장간을 포함해서 수의 뿌리가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간은 지를 만나서 정체성을 부여받는가 동시에 음간은 뿌리 내린 세력에 종한다 그랬죠.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양간은 기에 종하고 음간은 새에 종한다 그랬잖아. 새. 세력이, 지지에 세력이 없는 이 개수는 마치 물이 아니라 수증기와 같아요. 수증기. 수증기. 음간의 경우. 왜? 하늘의 결실이 땅에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얘기하냐. 봄에 태어난 이 간목이나 묘월에 태어난 가불목, 뭐 인월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천간에 개수가 뜨면 차가운 수증기가 떠있긴 해. 차가운 수증기는 병화로 어떻게 좀 밀어낼 수 있거든. 병화로. 근데 만약에 병화 자체가 뭐 어디에 통근, 뭐 축토나 한 신시야 해가지고 신중에 임수 있으니까 통분해가지고 이게 물의 형태로 존재를 해버리면 이거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이제 학생들도 많아. 봄에 개수 뜨면 안 좋다는데, 개수 떴는데, 생각보다 사는 게 좀 괜찮아 보이던데요? 라는 게. 그런 경우는 개수에 뿌리가 없는 경우. 개수의 뿌리가.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마치 차가운 수증기는, 물론 간목한테는 차가운 물이라는 게 당연히 병이 되긴 하지. 근데 차가운 수증기도 당연히 병이 되긴 해요. 마치 봄철에 이제 뒷동산이나 이런 산지에 이제 안개가 끼는 거와 비슷하거든. 근데 이 안개는 태양이 뜨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지만 물이라는 형태는 태양이 뜨더라도 사라지진 않아. 봄의 태양으로는. 알겠죠? 이런 미세한 차이도 있긴 한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습득하기는 좀 어렵긴 하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습득을 해가자고. 알겠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좀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좀 길게 했네. 좀 시간이 좀 지금도 간당간당 하긴 한데, 나 지금 좀 빨리 가봐야 돼. 가서 이제 좀 상담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 씨발 나 좀 주말에 논다고 상담을 이번 주에 싹 다 밀어놨더니 뭐 새벽까지 하고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아까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충모, 양기본조, 무수, 즉염고, 근고, 시이, 수화, 이물, 그 다음에 뭐였어 마지막에? 뭐였냐? 기재, 방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한자는 내가 안 중요하다 했어요. 한자는 이렇게 중번에 이렇게 많아. 한자는 내가 안 중요하다 했어. 뜻도 안 중요하고 내 풀이에 대한 거 그것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토나 이제 금에 대해 설명할 건데, 요 목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도 계속 수와 화의 교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와 화의 균형을, 조화를, 비로소 아름답네 뭐하네 거리면서 몇 번이 언급이 됐어. 그죠? 영상 횟수로만 3회차고 언급이 되는 그 구조 자체는 좀 됐죠.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선조들이 됐을 거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나중에 뭐 명리에 이제 하면서 이제 죽을 때도 이제 후세를 생각하면서 또 남기고 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머리로 드는 생각인데, 제발 처음에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기본 개념 좀 자꾸 들어가자고. 제발 씨발 좀. 아마 선조들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야. 몇 번의 씨발 설명을 해놨는데 왜 이거를 못 알아먹고 들어가냐고. 그잖아. 모든 공부의 학습은 기본 개념부터 첫 단추부터 들어간다고. 알겠죠?
더하기 빼기 못하는 새끼들은 절대 곱하기를 핵심적으로 할 수는 없어. 절대적으로. 알겠죠? 실질적으로 나이가 먹고 이러면 사람이 더하기, 막 곱하기 이런 것도 까먹어. 그잖아. 왜? 우리는 이 공부라는 이 습득이 공부, 뭐 전문계, 막 이런 업계에 있지 않는 이상은 학습이라는 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우리는 솔직히. 나이가 먹으면 뭐 있어. 그잖아. 학생 때처럼 뭔 공부를 하겠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이야. 처음에 씨발 이 기본 개념을 알아먹고 들어가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이야. 기초 작업이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거 뭐라고 하냐. 아무튼 이거 땅 파가지고 쇠꼬치 제대로 안 꽂혀놓고 건물 올리면 막 금 가고 무너지고 연병천병 한다고. 알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제발 잘 잡고 들어가야 돼. 내가 원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료 강의 학생들이나 이렇게 공개 출연회 할 때 이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막 화내면서 해. 왜? 처음에는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돼. 이거 처음에 이해 못하고 들어가잖아? 내가 계속 백날 설명해줘봐야.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로 알아준다는 서울대 출신의 씨발 뭐 교사가 학생이 와서 내 애새끼를 교육을 시키더라도 내 애새끼가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씨발 서울대든 몸내든 데리고 와도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알겠죠? 아무리 잘난 선생님들, 뭐한 선생님들 데리고 와봐. 애새끼가 기본이 안 되면 절대 못 따라오는 거야. 알겠죠? 기본이 가장 중요해. 기본이. 알겠죠? 기본이. 진짜 우리 손조들이 얼마나 나도 성격이 욱하긴 하지만 손조들 아마 엄청 욱했을 거야. 욱하면 왜? 얼마나 씨발 답답하면 이걸 몇 번을 적어놨겠어. 제발 좀 이해하고 들어가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잖아. 그 답답함에 그 도가 터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있었을 거야 아마. 그죠? 해탈의 경지가.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화는 좀 내고 있지만 나도 이게 하다가 안 되면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포기해버릴 거야. 해서 그냥 몇 번이든 수십 번이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궁통을 하잖아? 이거 처음 구절이 계속 연결이 된다. 신기하게. 하고 다시 나중에 또 언급이 돼요. 또. 왜? 잊을만 하면 또 알려주니까. 얼마나 선조들의 지혜가 좋아. 그런 것들이. 그잖아. 왜? 더하기 빼기도 하다 보면 뭐야. 저기 막 이차함수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거든. 막. 헷갈리고. 솔직히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 더하기 빼기도 한 10단위나 뭐 1단위 막 이 정도까지는 다 하는데 뭐 100단위, 1000단위나 가면 어떻게 계산하는 법도 모르는 사람들도 은근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더하기 빼기도 어떻게 해야 됐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농담이 아니야. 내 아줌마들 이렇게 앞에다 학생들 데려놓고 곱하기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푸는 아줌마들 많아 진짜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다 잊어먹거든. 그거. 그래서 계속 같은 말 하지만 기초가 중요해요. 이 책에서도 또한 내가 계속 같은 말 언급을 해줘.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월지의 개념의 연결고리 해석도 많이 해줬고, 월지가 갖추고 있는 그 본질의 습성. 묘목이라서 목의 기운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수기의 기운을 들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월, 3월 이럴 때 솔직히 그때도 막 파카 입고 다니잖아. 춥잖아. 우리가 계절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데 그잖아. 2, 3월에 막 반팔 입고 막 나시 입고 안 다닌다고. 춥다고 저녁에. 낮에도 은근 서늘해. 막 밖에 나서 담배 한 대 피기 전에 막 숨만 한숨 쉬어도 그 계절은 아직 입김이 나오는 계절이라고. 여름처럼 안 그래. 그래서 월지에 들고 있는 습성과 봄에 태어난 이 목은 병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수화의 교전, 병화와의 수화의 교전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여러분들이 좀 초학자인데 내가 오늘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긴 하네. 근데 난 이해했을 거라 봐. 계속 끊으려 하는데 안 끝나지. 지루지루 하지. 내가 열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한 3개만 혹은 3개 반만 하면 돼. 기억을 하고. 하나를 알려주는데 씨발 10개를 안다는 새끼들 패 죽여야 돼. 뭐 사람이야 이게 미친놈들이지. 그잖아. 하나를 알면 10개 하는 그 미친놈들이야 진짜.
인간은 우리 TV나 이렇게 막 그런 거 보자고 교육을 시켜도 님이랑 씨발 10개를 가르쳐도 인간은 한두 개 할까 말까라고 한두 개를. 그잖아. 그러니까 좀 이것도 과한가? 그러니까 반도 못해 반도. 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 오네. 내가 10개를 가르쳐주면 한 2개나 3개 정도 그래 뭐 3개 반 정도까지도 내가 욕심 안 부릴게. 한 2개나 3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자고. 알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 왜냐면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좋다는 그 사람의 기준하에 계속 얘기를 해야 그러잖아. 그 사람이 진짜 뇌에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다 남아요. 무조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이든. 뇌에 질환이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은 이상은.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학습을 하는 이런 입장이잖아. 그죠? 계속 내가 머리에 때려 넣어줄 거야. 때려 넣어주고. 물론 어떤 사람은 씨발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 알아먹는데 왜 똑같은 말 하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답답해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도 뭐라고 했지? 뒤돌아서 가지고 뭐라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내가 물론 여러분들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 앞에 두고 혹은 앞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의 기량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적당히 설명을 하고 한 번 얘기할 새끼는 한 번만 얘기하고 10번, 100번 얘기할 새끼는 내가 10번, 100번도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건 영상이고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줘야 돼. 알겠죠? 분명히 있어. 선생님 똑같은 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새끼도 있는 반면에 새끼라 그러면 좀 이거는 내가 죄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왜? 내가 그랬거든. 나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는 좀 했는데 좀 공부를 좀 손 놓은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문제를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거의 50분 동안 하시는데 그 1시간 동안 나는 그 문제가 뭔지도 몰랐어. 왜? 관심을 안 두고 듣더라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랬거든.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 하고 원래 명리가 원래 머리 안 좋은 애들이 좀 많이 해. 내가 얘기했잖아. 산수하는 국영수 잘하는 애들은 이 명리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 못해요. 솔직히. 생각이 많고 다양성이 많고 자율도가 있어야 돼. 뭐 이과생들은 안 돼. 3월의 나무가 4월의 나무가 5월의 나무가 어떻겠죠 저러겠죠.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나무들이. 왜? 무조건 섬세한 과학적인 분야나 이과적인 체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맞긴 하겠지만 4월에 태어난 이 나무들도 어느 지역에 있냐,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 틀려. 근데 이과적인 계산은 뭐야? 4월에 태어난 나무는 이런 모습이겠죠? 라고 정답을 딱 내려. 항상 과학적인 거나 이과적인 이런 문명적인 과학 발달에 있어서는 항상 문과적인 거야. 왜? 호기심에 시작해서 알아봤던 일들이 확인이 되니까 과학으로 발달되고 산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드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거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의심이 없으면 과학은 과학으로 멈추진 않아요. 그래서 이과나 문과는 원래 돌고 돌아 애들이. 이과적인 발달이 하려고 하면 이과는 요 체계 안에서 노는 애들이잖아. 이 벗어나는 애들이 아니야. 뭔가 습도라고 요 체계 안에서 벗어나는 애들이고 문과 애들은 요 체계 안에서 다른 사방팔방 뭐라고 해야 될까? 발명이나 기획이나 이런 걸 하는 애고 이런 게 대반복되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과 문과를 너무 나눠서도 문제긴 한데 원래 이과 문과는 다 해야 돼 원래. 해외나 이런 기업이나 이제 IT 과학 이런 분야는 IT 분야에서도 잘 나가는 애들이 보통 그래요. 생각이나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 배워놨던 이런 수학적인 거나 그런 적인 것도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과 애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상상력이 좀 부족해. 물론 문과 애들도 물론 이런 확실한 계산적인 것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명리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한 신념을 가진과 동시에 항상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돼. 알겠죠?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자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가 분명 2놈은 맞거든. 2개는 맞아.
두 그루는 맞는데, 보자. 이 나무가 시간이 지나 따라서 서로 엉켜가지고 설켜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봤던 사람들은 이 나무가 옛날에는 1 더하기 1이어서 두 개가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 따라서 얘네가 엉키고 뿌리까지 엉켜가지고 한 놈이 됐다고 하면 얘네는 다시 하나가 되거든. 근데 한 놈이 됐어. 한 놈이 돼서 얘네들이 다시 또 찢어지기도 해요. 얘네 나무들이 좀 희한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니까 뭐 그 세 갈래로 찢어졌어. 그럼 분명히 본질 자체는 1 더하기 1이었는데 갑자기 3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자연스러운 시간과 그런 걸로 나눠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무라는 이 나무를 한 그루로 잡아도 되긴 하지만 나무의 본질을 잡는다 그러면 이파리까지 있죠. 이파리. 근데 이파리가 끊어지면 얘네는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쪼개질 수 있는 애들이야. 그죠? 그래? 그 이파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가지로 쪼갠다 그러면. 가지를. 가지가 똑 쪼개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몇 년 있다가 여기서 나무가 또 자랐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근데.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나 이런 기반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각차와 입장차에서 항상 머리를 굴려야 돼요. 참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거를 항상 그 기본은 두고 해야 돼. 1 더하기 1은 2는 맞아. 무조건 2야. 우리가 배운 거는. 근데 다양성을 좀 두고 보자는 거야. 알겠죠? 너무 다양성을 들고 보면 이게 좀 나중에 남들한테 얘기할 때 좀 얘 정신병자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심오하게 빠져서도 안 돼. 알겠죠? 1 더하기 1은 2가 원래 맞아. 알겠어? 이런 개념 설명도 안 하면서 1 더하기 1은 무조건 뭐 몇이다 막 그러면 안 돼. 좀 미친놈 소리처럼 보이고. 왜 그런지 저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길어가지고 어디까지 또 좀 잘라야 될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올해 연도 이제 다 지나갔으니 올해 한 해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 자신도 정말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으니 내년에는 좋은 일 좀 있자고요. 알겠죠? 사람이 어찌 살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맨날 힘들기만 하겠어. 그잖아. 언젠가는 살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 저번 주에 화장실 몇 번 가고 반찬을 얼마나 몇 번을 집어먹었으며 작년에 힘들었던 일이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감정 또한 서서히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알겠죠? 아무리 내가 지금 뭐 행복한 사람들을 기준하에 얘기하면 이제 안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더라도 언젠가 살다 보면 남들에 비해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 기준하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혹은 고통이 언젠가 끝나는 세상에는 모든 게 영원한 게 없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나의 시선과 나의 행복과 그런 거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정말 지금 죽지 못해 힘들고 하더라도 이것도 몇 년 안 가요. 솔직히. 몇 개월 안 가. 인간은 얘기하잖아. 항상 힘들어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돼 있거든. 아니, 세상은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모복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또한 가족도 믿고 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삶이란 말이야. 친척도 가족도 이런 집들이 많으니까 물론 화목한 집들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뭔 말이냐. 행복을 타인한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니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입장과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테야. 하지만 대기업 청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지들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느 기점에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되냐는 시선은 오로지 내 시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가 가장 편한 게 중요하다 봐요. 혹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주변에서 사고가 빵빵빵빵 터져서 책임을 지고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고통이 끝나. 정말 냉철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언젠가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떤 힘든 일이어도 조금 활기를 좀 잃지 않는 그런 삶을 가져보도록 하자고. 알겠죠? 못해도 돼. 안 돼도 되고 잘 돼도 되고 안 된다고 불행할 필요도 없고 된다고 행복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거만 떨어서도 안 되고. 알겠죠? 항상 내가 가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내 입장이 무엇인지, 나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보자고. 인간이라는 건 그러잖아. 나도 나 스스로를 아직까지도 내가 스스로도 잘 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알겠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나의 성품, 나 스스로를 알아야 이 시선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직 못 겪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힘든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잖아. 뭐 솔직히 인력적으로 뭐 막 돈을 퍼다 줄 수도 없고 그 정도까지도 내가 재력은 되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뭐 해결은 해줄 수도 없고 사주팔자 또한 그냥 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신의 영역이지. 나 또한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주팔자를 단순히 읽어주는 거에 불과한 사람이야. 알겠죠? 하지만 알고 있고 없고 차이 또한 명에 박혀있는 노릇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긴 말이긴 했지만 행복하고 잘되고 사시는 분들은 계속 길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고통받고 불행한 분들 또한 얼른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끝났으면 좋겠고 대신에 뭐 명을 끊어버리고 막 죽으라는 건 아니야. 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원래 힘들 때는 못 죽어. 왜? 죽으면 편하잖아. 힘들게 살아야 될 새끼가 씨발 죽는 게 말이 돼? 그잖아. 힘들게 사는 명들은 절대 자살 안 돼. 못 죽어. 왜? 누군진 몰라. 누군진 몰라도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 우리는 뭐 누군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것들이 다 인과응보라서 이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못 처먹고 이런 것도 다 인과관계라. 그래서 즐기면서 살자고, 그죠? 행복하고 연말 잘들 보내고 하고 내년도 이제 올해보다는 누구한테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누군가한테는 더 좋고 누군가한테는 이제 고통이 좀 끝나는 이런 상태로 가보자고요. 그래도 기대는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죠? 기대는 해봐야지. 사람이 어찌 희망 없이 살아가겠어, 동물이라는 게, 그잖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인데, 그잖아. 그래서 아무튼 연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